안녕하십니까. 테크형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상장을 앞두고 있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크래프톤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국내 기업 공개 역사상 최대 공모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NC소프트의 게임 대장주 자리를 뺏는다든지 또는 뭐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시기라든지 아니면 뭐 블루홀 시절부터 있었던 그들에게 뭐 연봉 인상 대신 주식을 받아서 매억 원의 이익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런 다들 아실만한 얘기는 좀 제외하고 오랜 게임돌이 생활에서 나오는 크래프톤의 게임과 사내 분위기 뭐 이런 거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거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모주를 사든 상장 후에 주식을 사든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거는 오를까 안 오를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거 알면은 뭐 제가 기자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제 게임돌이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크래프톤은 게임사잖아요. 그 게임사라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 그리고 조만간 출시된 게임 요거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게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크래프톤한테는 더 중요한데요.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내기 전까지는 직원들 월급을 좀 걱정해야 될 그런 수준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배틀그라운드로 지금 게임 대장주를 차지하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게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좋은 얘기부터 좀 하면은 배틀그라운드 여전히 잘 나갑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요. 중국과 인도의 이용자 풀이라면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들인데 그리고 또 올해에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출시합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랑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텐센트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게임인데 요거는 크래프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유럽, 북미, 그리고 한국, 일본 요 외 몇 개 나라에다가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올해 말에. 6월 달에 알파 테스트를 했는데 괜찮아요. 게임이. 그리고 평가도 나쁘지 않아요. 뭐 그래픽을 PC 수준에 근접하게 왔고 모션도 근접하게 왔고 편의성도 좋아졌고 그래가지고 많은 평가가 좋은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유럽 북미에 출시가 되면 배틀그라운드의 인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북미에서는 포트나이트, 에이펙스 레전드한테 배틀로얄 장르를 조금 넘겨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배틀그라운드가 이런 거를 이제 뉴스테이트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다,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외에도 좀 신규 개발 작품들이 많아요. 눈여겨볼 게임들이 썬더 티어 1, 칼리스토 프로토콜, 눈물을 마시는 새를 IP를 활용한 프로젝트 등이 있거든요. 썬더 티어 1은 이제 펍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배그에서 액션이랑 건플레이를 총괄했던 파벨 스몰레브스키가 이제 핸들을 잡고 있어요. 그만큼 기대감이 좀 높죠. 이제 워낙 오래된 개발을 한 게임이라 정식 출시가 정확히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탑다운 형식의 슈팅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정 매니아층들도 있고 좀 기대가 되는 게임이고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크래프톤 산하의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있는데요. 유명 개발자들을 모아가지고 크래프톤이 좀 대작 게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스튜디오거든요. 이 게임은 호러 게임이고요. 트리플 A급 게임을 표방합니다. 내년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이고요. 눈물을 마시는 새죠. 눈맛의 지식재산권으로 이제 새로운 게임도 만드는데요. 예전에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크래프톤이. 그때 워낙에 이 IP에 대한 충성층들이 많다 보니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눈맛의 IP냐 이렇게 되게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엎어졌었는데 이번에 처음부터 다시 정통성을 좀 살려서 그 게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이 작년 전체 매출 중에 연구 개발비 비중이 12.5%예요. 2019년 1.4%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1년 사이에. 물론 이제 개발에 집중하는 뭐 비슷한 유형의 펄어비스라든가 NC소프트라든가 넷게임즈라든가 이런 데랑 비교하다 보면은 조금 낮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반 기술 연구를 계속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뭐 크래프톤이 앞으로 성장을 좀 밝게 해주는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말고도 뭐 IP 갖다가 영화도 만들고 뭐 e스포츠도 진행하고 하면서 계속 지식재산권을 확장해 가려고 하는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게임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자, 이제 기대감을 조금 자아내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약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어떤 게 내려가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니까요. 사실 이제 크래프톤이 개발력이 완전히 검증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회사예요. 뭐 이제 독립 스튜디오, 뭐 연합체 이렇게 이런 성격을 감안한다고 해도 1티어 개발사다.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기에는 지금까지의 행보가 좀 불안한 면이 있어요. 크래프톤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테라와 배틀그라운드가 있는데요. 테라가 나온 게 2011년이에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가 나올 때까지 뭐 다양한 시도, 뭐 새로운 시도, 신선한 시도는 했지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게임은 없었어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이후에서도 뭐 별로 그렇죠. 글로벌에서 좀 준수한 성적을 거둔 게임들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야 이거 정말 1티어 대한민국 개발 이야 막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가지고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배틀그라운드 이후 출시한 뭐 미스트 오버, 엘리온, 테라 클래식 이런 것들도 큰 게임을 나름 표방하면서 나왔는데 좀 성적은 쑥스러웠고요. 엘리온 같은 경우는 개발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에 비해서 오히려 퇴보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에어가 재미는 없었어도 에어만의 특징은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오는 뭔가 밸런스를 맞춘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이 크래프톤 사내 분위기가 조금 삭막하다, 개발자들을 막 불린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이제 기업 공개 앞두고 흥행 실패한 스튜디오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개발팀을 해체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52시간 근무 기록을 뭐 팀장이 조작하도록 지시를 하기로 했다. 이게 원래 그 게임업계에서는 전환 배치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리부트 팀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크래프톤의 리부트 팀은 다른 팀이 합류하지 않으면은 해고를 해버리는 그런 형태였는데 옆에 있는 뭐 넥슨 같은 것과 비교해보면 넥슨은 1년 동안 전환 배치를 기다려주고 1년이 넘은 사람들한테는 교육비를 지급해줘서 다시 다른 팀에 합류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해줬다는 것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물론 이제 능력 없는 사람을 회사에서 내보내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넥슨 같은 것과 비교해봤을 때 좀 다른 방향으로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목소리가 업계에 좀 있고요. 크래프톤 사내 게시판에 공론장이라는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휴가를 쓸 때 왜 직군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보상휴가가 왜 유효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가 뭐 부당정보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제보자가 제보한 킹리적 가심이라고 그러죠.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거랑 비슷하게 또 이제 제보 안에 있는 회사 내에 제보를 받게 하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제보자를 색출하라는 지시도 있었다는 제보도 있고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래프톤이 상장을 앞두고 한 거짓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톤은 텐센트의 화평 정형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었는데요. 화평 정형은 텐센트가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배틀로얄 모바일 게임이에요. 배틀 모바일 그라운드가 중국의 판호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유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게임을 운영했었는데 더 이상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이제 게임을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업데이트를 하면 화평정형으로 가고 화평정형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이용자 DB를 그대로 이관받아가지고 화평정형이란 게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텐센트가. 배틀로얄은 말 그대로 한 명이 나올 때까지 싸우는 건데 화평정형은 중국군의 이제 대테러 훈련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바꿔가지고 이제 서비스가 되면서 거기 비즈니스 모델도 올릴 수 있게 됐고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크래프톤은 화평정형이랑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다른 게임이다 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었어요. 같은 배틀로얄 장르인 뭐 포트나이트가 저작권을 위반했다 이러면서 소송을 걸 정도의 크래프톤이었는데 누가 봐도 유사한 게임인 화평정형은 다른 게임이다 하고 이렇게 봐줬던 거예요.
텐센트가 2대 주주라서 뭐 이렇게 쭈구리처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그게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계속 이 화평정영에서 로열티를 크래프톤이 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크래프톤은 왈가왈부 말이 없었습니다. 화평정영이 2019년부터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이 시기 크래프톤 매출이 부쩍 늘어났어요. 2018년 화평정영 출시 전에는 3분기 누적 기준 50% 수준이었던 비중이 2019년 68%, 2020년 86%까지 늘었습니다. 단순히 매출 비중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매출액 자체도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로열티를 받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했지만 크래프톤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상장을 앞두고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거기서 기존 입장을 뒤집은 거죠. 중국 텐센트가 개발 서비스하고 있는 화평정영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 배분 수수료를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나올 거를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이제 좀 중국 상황이 특수하다고 해도 기업 공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 그간 이제 모른 새로 침묵했다는 거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크래프톤이 지금까지 한 거짓말에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요. 중국이랑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신뢰에 금이 간 거는 어쩔 수 없죠. 공모자금 최대 규모다 이러는 것과는 반대에 좀 어두운 면, 그런 것도 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크래프톤 상장 때 투자나 공모나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상장을 앞둔 크래프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